공교롭게도 12월 12일에 저희가 12.3 윤석열 내란 쿠데타,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또 한 걸음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이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평생 군사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오랜만에 뵙죠. 아이고 방송으로는 늘상 뵈니까 오랜만에 뵌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하도 저 국방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게요.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는 상임위에서 예. 예전에 상임위에서 국방위도 같이 하셨죠. 같이 하셨기 때문에 예. 꼭 어제 국방위 회의를 끝나고 오늘 아침에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 안규백 의원님은 국방위만 벌써 몇 년이십니까? 꽤 됐죠. 5년 거의 뭐 16년째. 16년째 국방위. 그 야, 정도 것 같습니다. 완전 살아있는 국방의 전설. 예, 대단하십니다. 자, 국방위원 16년 하시면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 이 비상계엄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세대는 이 쿠데타 계엄 이런 자체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실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은 기존에는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가르치는 세대였는데 네. 지금은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한테 가르치는 그런 세대가 최초의 시기거든요. 이게 AI, 컴퓨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네. 저도 배워야 되죠. 배우는 입장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입장이고 네네. 이런 시기인데 역사의 반열이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인데 네. 저는 물론 우리 김 의원님도 김영현 장관을 김영현 씨를 잘 알고 있겠지만은 계엄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본인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상황이냐, 네. 장병들이 그걸 따라주겠냐, 네.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 표정으로 얘기하길래 좀 안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그런 흐름 그 내막들이 그러니까 여인영위를 중심으로 한 주요 지휘자들, 네. 그 중요임무 종사자. 종사자들 이렇게 바뀌는 거, 교체되는 거, 예. 그리고 드론 사령관도 10월달 작년 10월달에 이제 이 드론 사령관이 창단을 했는데 네. 이게 원래 이보영 전 사령관이 임기가 1년인데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길래 야 저 친구가 무슨 뭐 있었나 그럴 만한 바꿀 만한 그런 계제가 안 되는데도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지휘자들의 교체하는 거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예. 신원식 장관도 그렇죠. 8월 12일을 교체했는데 예. 교체될 만한 요인도 없어요. 본인도 희망을 했고. 네. 그런데 교체된 걸 보고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싸하다. 싸하다. 예. 그런데 본인도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진짜 기괴한 일이 많았는데 합참 차장이 네. 이번 쿠데타 직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진팔. 예. 그런데 최근 6개월간 2번 바뀌었습니다. 합참 차장이요? 계속 바뀌었죠. 계속. 이게 51일짜리입니다. 51일짜리. 예. 52일짜리. 51일. 51일짜리. 그다음에 또 자주 바뀐 자리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기무사 참모장. 그 최근에 11월에 그 참모장이 바뀌고 육사 교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기도 바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계속 바뀐다. 근데 계속 바뀌고 예. 이렇게 해서 특전사, 방첩사, 그다음에 저기 수방사 예. 요 세 개 사령관은 또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뀝니다. 특전사령관 이번에 나가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방사도 예. 김 의원님 이번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예. 이 보통은 육군 중장이 이게 10월달에 정기 인사이기 때문에 삼성 장관이 한 6, 7명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6명 네, 정도는 네. 1차에. 예. 그리고 이제 봄에 좀 나와야 되고. 네. 그런데 해군 공군은 3명씩 나왔는데 이번에 한 명도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네. 그 안 나온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교체되거나 보직이 바뀌어야 되니까 네. 이번에 아예 그 인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사람은 안 바뀌고 안 바뀔 사람은 바뀌고 요게 다 쿠데타 맞춤식 네. 그 보직 인사가 아니냐.
이거 이제 의심이 가죠. 네. 근데 지금 그 사실 정황을 오늘 아침 조간만 종합을 해보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얘기한 게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때부터 계엄의 그 계엄 선포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세 명이서 총선 끝나고 초여름 얼음 이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제 그때 그 시국 얘기를 하면서 막 화가 격해지더니 계엄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설마 했다. 설마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평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면 야 이거 계엄감이야. 이거 계엄감이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말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참모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엄을 생각한 게 뭐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욱해서 뭐 경고성으로 야당의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게 네. 원래 생각에 불을 질러 버리는 거죠. 네. 유증기가 지하에 꽉 차 있는데 이 자체가 위험한데 네. 어느 날 한 놈이 거기서 담배 피운다고 라이터 켜봐. 그러면 그 위험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건데 네. 원래 평소에 계엄 생각을 하고 평소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 뭐 명태균 황건품 까진다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 찬성으로 돌아선다. 이게 뭐가 저 대통령 스트레스를 확 올려버리니까 평소에 위험한 성정에 불을 지르는 이런 격이 되는 거죠. 네. 제가 판단되기는요. 네. 작년 이 여름부터 1차적인 준비를 했고 작년 여름이요? 올 여름도 아니고. 예. 작년 여름부터 준비를 했고 아. 그다음에 8월 달부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왔고 8월에 예. 그다음에 11월 29일부터는 D-Day 3, 4일을 놔두고 예. 방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주요 지휘자들이 바뀐 시점과 네. 그들이 동선을 파악해 보면 그게 정확히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일단 경고성 이런 거는 사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준비한 건 작년부터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를 준비한 건 올 8월이고 네. 그리고 D 마이너스 며칠 뭐 D-30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은 11월 29일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경호처장 시절에는 인프라 구축기다. 그러니까 경찰을 김용현. 통제하는 시스템. 예, 예. 그다음에 저기 군에 대한 어떤 인사 개입. 예. 이러고 이제 경호처에서 특전사, 저 수방사, 방첩사를 불러들이는 예. 인적 네트워크. 예. 그리고 이제 시행령 개정, 그 경호처의 시행령 개정, 네.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제반의 어떤 그 군과 경찰을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프라 구축으로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장관으로 온 8월부터 예. 대략 한 9월을 지나면서 이제 갑자기 그 분위기가 고양되는데 예. 이때는 내란이라기보다는 외환에 가까웠거든요. 9월에서 10월에 이르는 동안에 연평도에서 자주포 사격이 있었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은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10월에 그 무인기가 예.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가 계속됐어요. 네. 이러다가 이제 그 11월에는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이 저 전술 토의가 합참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실행을 할 거냐는 어떤 저기 어떤 그 계획 단계, 구상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이제 11월에 접어들면서 이게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방향이 북한이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북한 이제 목소리 반응했어요. 없네. 어제 첫 예. 반응 나왔어요. 괴뢰. 예. 그래가지고 방향이 수정된 걸로 보여져요. 이게 방향이. 이제 실행 단계에 예. 있었던. 그래서 크게 보면 세 단계로 이렇게 네. 좀 성격 교정. 그렇군요.